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종득 의원,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주신호 의원도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는데 압수수색 중입니다. 지금 저희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 이제는 감출 수 없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부부가 공권력을 사유화하며 진실을 짓밟은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은 뒤로 숨던 윤석열. 하지만 결국 그 부하들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측근마저 등을 돌리면서 윤석열의 최후는 시간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에 출석해 윤석열이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직접 경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발언은 사건 은폐와 외압의 시작이 윤석열 본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김태효는 그동안 국회에선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특검 수사 앞에선 말을 바꿨는데 정치적 방탄은 가능해도 형사처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 겁니다. 윤석열이 내뱉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발언, 이 한마디가 군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시발점이었다는 건데요.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작성한 보고서를 경찰로 넘기지 못하게 막혔고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제출한 공익제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성 발언을 했고 이 내용이 모두 녹취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이 등장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이종섭과 대통령실 안보실이 사전 협의 없이 최상병 사건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하자 윤석열이 경로하며 왜 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느냐고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때부터 조직적으로 사태를 덮는 흐름이 시작된 건데요. VIP의 의중이 전달된 직후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사건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기억 안 난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측근이었던 김태효가 입을 열었고 여기에 특검은 윤석열 자택 아크로비스타까지 압수수색하며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 윤석열의 회의 참석 여부, 지시 정황, 수사 차단 명령이 담겨 있다면 그야말로 상황은 게임 오버인데요.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윤석열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축, 김건희도 정면에 섰는데요.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부인이 2023년 7월 말 김건희의 측근과 연락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당시는 VIP 경로설이 불거지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되던 혼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라인과 임성근 부인이 접촉했다? 이건 구명 로비의 단서일 뿐 아니라 김건희가 수사외압 구조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김건희가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였다고 보기엔 너무 많은 곳에 등장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캄보디아 통일교 커넥션, 김건희 법카 유용, 히림건설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까지, 그리고 이번 최상병 사건에까지 김건희가 연결돼 있다는 건 이제 정권형 국정농단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작과 은폐의 흐름 속에 김건희는 늘 등장해왔던 거죠. 여기에 조직적인 은폐 라인도 존재하는데요. 김태효뿐만이 아닙니다.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까지 줄줄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여하고 군 수사 상황을 브리핑받고 이후 조직적 대응에 나선 핵심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8명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명이 내란 혐의로 수사당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해결해야 합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불거질 당시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는 이 현실이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 4가지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사건의 44초 통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려던 날 주진우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44초간 통화했습니다. 이후 이첩은 무산됐고 박 대령은 불이익을 받았는데요. 주진우는 그냥 안부 전화였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이 통화를 외압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44초면 커피도 못 끓이는 시간이지만 그 짧은 통화 한 번에 한 병사의 정의가 짓밟혔다면 그건 지시가 아니라 작전인 거죠.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가서요. 전문위원 있었고 국회의원들 있었다며. 저 있었어요.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하셨잖아요. 회유. 아니 제보자 얘기를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를 할게요.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이 간사니까 와달라 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707 특임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죠. 저한테 전화했으면 자세히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물타기라뇨. 최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자, 제보 받았어요 저도. 야, 가만히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였고 수사 개입과 은폐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힘당 의원들은 그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단체로 몰려가서 항의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왜 용사는 놔두고 국회를 터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며 사실상 조직적 방해에 나선 건데요. 방탄도 이쯤 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특검은 이들 모두에게 공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복수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데요. 최상병의 죽음을 덮으려 했던 권력형 은폐,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고 그 그늘 아래 김건희가 있으며 그 실행자들이 대통령실 인사들이라는 구조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특검의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를 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정작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피하고 있지만 이번에 압수된 휴대폰에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말로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정황은 계속 유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비스타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와 임성근 부인의 연락 정황 외에도 대통령실 내부 문서와 보고라인을 추적하며 김건희의 개입 범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배우자의 선에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진 거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권력의 욕심과 체면을 위해 조직적으로 덮은 사건인데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군사지휘체계를 농락한 이 정권의 범죄는 단순한 외압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공모였습니다. 윤석열은 늘 그래왔는데요. 위기가 오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법의 칼날은 야당 탄압이라며 정치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는데요. 측근들이 입을 열고 특검이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이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는데요. 김건희에게 남은 회피 여지도 없습니다. 정의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국민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인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일. 그날은 더 이상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법사위 최혜병 청문회 과정에서도 800-7070이 누구인지 이 전화만 받으면 모든 사건 이 과정이 다 왜곡되거나 다시 어떤 수사 기록이 회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경에 이 이첩 보류 과정, 소위 박정훈 대령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도 결재된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첩 보류 전화를 지속적으로 했고 이첩 보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이 전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경로설이 나오면서 이 경북경찰청에 있는 이 기록을 다시 회수해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시의 핵심적인 조태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임종득 제2차장, 안보실 2차장 그리고 당시 이 800-7070을 전화를 통한 것으로 보이는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자 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마 그 다음 압수수색 대상이 주진우 의원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부디 증거인멸을 하시지 않았길 바라고요. 정상적으로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맡았는데 심지어 그 결재를 철회하는 과정도 이종석 장관에게 제가 물어본 바로는 서면으로 철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다든지 그리고 수사 기록을 회수해오는 과정 하나도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부디 아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 물증 증거들도 확보할 수 있으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지금 정말 뜨거운 감자죠. 최상병 특검 수사,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검의 압수수색 상황이라든지 관련자들 증언, 또 언론 보도 이런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사건의 실체를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이 사건의 쟁점이 뭔지, 또 누가 어떻게 엮여 있는 건지,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특검 수사가 정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와서 휴대폰 같은 걸 확보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 당시엔 안보실장이었죠. 그리고 임종득 의원, 당시 2차장, 이분들 자택, 사무실 다 대상이 됐고요. 혐의는 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거죠. 네, 그렇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해병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혐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장의 그 특검 증언이 아주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초기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이렇게 직접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진술이 나왔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어떤 직접적인 감정 표출, 그게 수사 외압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전의 국회 증언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서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저로 그 지점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직후에요.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가 경찰로 넘어가는 게 보류되고 또 국방부에선 범죄 혐의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박정원 대령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도 있었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으로 혐의 빼라고 압박하는. 네, 그 녹취록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그리고 또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하고 사전 조율 없이 언론 브리핑을 하니까
왜 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느냐 이렇게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좀 덮으려는 그런 흐름이 시작됐고 결국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까지 당하게 된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연루 의혹까지 나왔어요. 네, 이게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부인요. 그 VIP 경로설이 막 불거지고 박 대령 해임되던 그 민감한 시기 있잖아요. 2023년 7월 말. 네네. 그때 키끈하고 연락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 연락이 아니라 뭔가 구명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 더 나아가서 김 여사가 이 수사 외압 구조의 일부일 수 있다는 그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 과거에 다른 여러 논란들하고 엮이면서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프레임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특검은 아마 이 연결고리의 실체 그리고 실제 개입 여부 이걸 밝히는 데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의 다른 핵심 라인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죠. 김태효, 임종득, 조태용 전 실장 말고도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 네. 이분들이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군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뭔가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정황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주진우 의원, 당시엔 법률비서관이었죠. 이른바 44초 통화. 이게 참 논란이 커요. 그렇죠.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제 막 넘기려던 그 시점에 주 비서관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랑 짧게 통화하고 나서 바로 이첩이 무산됐다는 거잖아요. 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거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래서 특검은 이것도 외압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인 거고요. 물론 주 의원 측은 뭐 그냥 안부 전화였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사 기록 회수 과정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두로 그냥 이첩 보료를 지시하고 이미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인데 이걸 명확한 서면 지시 같은 거 없이 그냥 뒤집어버린 점. 이런 절차적 불법성 여부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 현장에 가서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건 좀 수사 방해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았죠. 네,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기억 안 난다, 개입 안 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역시 김태효 전 실장 증언이나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뭐가 나올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김건희 측은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지만 특검은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 보고 체계 같은 것도 추적하면서 개입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최상병 특검 수사가 이제는 좀 겨누면서 이 권력 핵심부의 어떤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이걸 파헤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김태유 전 실장의 증언 그리고 압수된 휴대전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국가 권력이 과연 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우리의 군 지휘체계나 사법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법적 판단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권력 작동 방식의 민낯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